예,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 그리고 그 공로를 한번 재조명해 볼까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하면은 그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4.19 뭐 독재 이러면서 매몰돼 버렸는데요. 그건 사실 적은 부분입니다. 정말 이승만 대통령 큰 공로 부분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도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공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공의 부분을 오늘 살펴보고, 왜 살펴보느냐, 바로 이 시대에 이승만과 같은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신이 뭐지? 그래서 그거 오늘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 사람은 월남 패망 직전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구한말과 비슷하다 이렇게도 비교합니다. 구한말, 그러니까 조선이 망하기 전에 그때 그 열강의 틈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애를 바등바등 썼잖아요. 러시아, 청나라, 일본, 뭐 미국 이 사이 좀 살아남아 볼까 하고, 또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이쪽으로 붙었다 저쪽으로 붙었다 발버둥 쳤지만은 결국 실패했죠. 그러면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는 또 어땠습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하면서 갈갈이 막 찍히는 거예요. 해방되고 난 그 국민들 전체가 그 상황에서 건국을 하고 독립을 어떻게 유지해 가면서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절대적으로 공을 세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때하고는 좀 다르다 해도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거듭나서 최강 선진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이 갈림길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비슷해요. 여기서 이제 제2 건국이 필요할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조명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외교 한번 보세요. 외교 어떤가? 지금 당장에 중국의 왕리 외교부장입니다. 삼부를 실천해라 하고는 지금 막 윽박지르잖아요. 뭘 어떻게 삼부를 약속했는지는 이제 내막은 확실치 모르지만은, 그러니까는 사드 배치 이 문제로 그런 거죠. 삼부를 그거 실천 당장 하라는 식이 아니에요. 막 윽박지르잖아요. 뭐 사드 배치가 한국이 잘못하고 죄진 겁니까? 한국은 이 나라 생존 안보를 위해서 사드 배치한 겁니다. 안보는 그 어떤 경우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데 그 사드 배치하는 거 그걸 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경제 보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은 어떤 행위를 했느냐, 바로 북한의 핵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방조했다는 것이죠. 그럼 사드 배치 안 하게 하려면 북한 핵을 막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사드는 배치하지 말라 이거야. 중국 영공을 살피니까 싫다 이거죠.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한국 영공 샅샅이 레이더로 살피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또 600기가 넘는 미사일이 바로 한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사일이. 자, 그거는 한국에서 입도 못 대요. 근데 저쪽에서는 한국 살아남겠다고 하는 것도 못하게 한다 이거죠. 그리고 경제 제재.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제 제재하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일본하고 힘을 합해서 경제 제재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꿀릴 게 뭐가 있는가요? 약간 어려운 건 또 그때는 참아야지. 그러면 아무 어려움도 없이 한다? 예를 들어서 싸우는데 한 대도 안 맞고 싸우려고? 그래가지고 싸우면 되겠어요? 시작도 물론 못하지. 그런 거는 경제 제재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손해 덜 보기 위해서 협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치가?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승만 정신이 필요하다. 제2의 이승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도 어떻게 외교를 했는가 내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미국하고도 동등하게 하고 오히려 미국 멱을 자꾸 끌고 다녔어요. 이승만은 끌고 다녔어요. 미국을 막 거기 꿀려가지고 이것 좀 해주시오 저것 좀 해주시오 막 사정 통사정 안 했다니까요. 그러면 언뜻 들어보면 미국하고 충돌을 하고 막 적대시하고 막 그랬으니까 잘했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 국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주장을 하지만 미국민의 존경을 받아가면서 했다니까요. 또 미국민을 리드해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좀 거꾸로 와도 신뢰를 하고 믿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애교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흔히 말하면 저거 못 믿을 놈, 저거하고 정상회담에 소용없어, 저건 빼놔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이 무슨 강대국 대통령입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고 없고 아무것도 없는 바로 한국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이죠. 한국 실정이 어느 정도인지 잠깐 언급해 볼까요? 이제 해방은 돼가지고 공산주의가 좋다, 민주주의가 좋다, 국내에서도 서로 국민들이 엇갈려 싸우고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데다가 기아 선생이 헤매고 있고 뭐 하나 통합된 거 없고 일같이 할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때 한국민의 80% 90%가 언문 한글을 몰랐습니다. 쓰고 볼 줄을 몰랐어요. 읽을 줄 몰랐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지금 같으면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 해가지고 그래도 의무교육 만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의무교육. 한글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뭐 일을 하려도 누구하고 손잡고 할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면장을 해도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제 이런 문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일파 쪽에도 하고 이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산은 전부 헐벗어 가지고 대한민국 산 지금 푸르죠.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전부 다 뻘거숭이 민둥산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흙탕물 그냥 막 급류 날리고 좀 비 안 오면 바짝 말라서 그냥 다 타들어가고 그때가 그 시절 그래요. 그래서 기아선상 때거리가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 시절에도 이승만은 굳건하게 그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뭐 인적 자원도 엉망진창이고 이럴 때 이승만은 굳건하게 나라를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대단한 게 전쟁 가운데에서도 선거를 하고 직선제하고 이래가지고 대통령 2대 대통령 취임해요. 전쟁 중에도 그때도 민주주의 끈은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때 그 절박한 그 시점에 그때야 뭐 선거할 수도 없고 그냥 밀고 나가도 아무 상관없는데도 그때도 선거했다니까. 6.25 전쟁이 왜 터집니까? 이 소련은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 비밀리에 북한군을 20만 병사를 그 훈련을 시킵니다. 최신 무기 다 대주고 쳐내려가게 하려고 한국을. 그랬는데 이 미군은 한국군한테 무기를 안 대줬어요. 훈련도 안 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이승만 대통령 딱 대통령 돼가지고 이제 정식 건국이 되니까 한 달 지나서 그냥 철군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고 철군해버렸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 전에 2차 대전 하느라고 전 세계에서 피를 흘리고 참 지칠 대로 지치고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철군해버린 거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쪽으로 물러나고 지슨 라인 이걸 또 딱 선포해요. 그래 일본까지 방어선이다 이거죠. 한국 빼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6.25가 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저 메가더한테 전화해가지고 메가더가 바로 일본에 있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전화해가지고 내가 뭘 했냐? 미군 철수하고 훈련 안 시켜주면은 전쟁 난다고 했잖아. 지금 전쟁 났잖아. 그러니까 빨리 미군이 와서 한국을 구해라. 이렇게가 호통졌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는 뭐 그때도 뭐 굴욕적으로 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 와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고 또 휴전이 이제 성립되잖아요. 3년 전쟁하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만 또 3년 내내 싸운 거예요. 피를 흘리고 한국전에서 6.25 때. 그러니까 또 휴전하고 떠나고 싶어. 휴전하고 그래서 이제 휴전을 서둘러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승만 대통령 철저히 휴전 반대했잖아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려면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하자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이 노 안 해준 겁니다. 엮이기 싫으니까 이제 안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 이 휴전 협정 안 지켜질 거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방공포로 석방을 단행해 버립니다.
거제도에 있었던 27,000명. 그들은 이제 원래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송환되도록 돼 있었어요. 휴전 협정상. 그런데 그냥 국내 풀어버린 거예요. 갈 대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한국에 정착을 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는 뭐 마음대로 휴전 그 제대로 안 될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아 이렇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참 머리가 아팠다 그래요. 그래서는 이런저런 말이 많았는데 바로 그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게 된다 이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이후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분이 미국 워싱턴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한마디로 시비를 미국에 걸기 시작을 해요. 이거 이제 내가 말을 재밌게 하느라고 시비를 건다 그랬는데 어디를 가도 이는 뭐 꿀리고 그러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이는 그러니까 워싱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승만은 이제 답사를 하는데 꼭 환영사 하니까 답사할 거 아니에요. 미 국무부 안에 도사리고 있는 소련에 대한 유화론자를 맹렬히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6.25 전쟁인데 워싱턴 겁쟁이들이 휴전을 서둘러 가지고 한국 통일을 막고 공산세력 유세만 높여줬다 이렇게 비판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강경 어조가 계속 이제 지속돼요. 이제 그 당시 이제 7월 28일 이제 상하 양원 합동회에서 연설을 할 때도 그때도 강경론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 당시 이제 하원 의장 조셉 마틴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미국 국민들이 경탄에 맞지 않는 불구루 자유 전사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승만 대통령은 불구루 반공 자유 전사입니다. 자유 투사. 이제 존경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가서 강경 연설도 하는 거예요. 자유 세계는 공산 세계를 타도하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 자유 싸움에서 한국이 선봉을 맞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하면서 미국이 비겁해지면 안 된다를 이제 막 거기서 난리를 한 거예요. 공산주의들 혁명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지 않냐. 그들은 노예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해요. 더구나 특히 중국에 대해서 경고를 그때 많이 합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자유세계를 크게 위협할 것이니까 무력으로 중국을 공격해서 타도해야 된다. 우리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미국의 중도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게 되겠죠. 반발도 하고. 그렇잖아요. 두 번 전쟁에 지칠 대로 지쳤는데 또 중국을 가서 쳐들어가야 된다라니까는 아주 그럴만도 하죠. 그래도 그 나머지는 모두 절실하게 공감되고 또 같이 미국과 한국이 같이 손을 잡고 피를 흘리고 싸운 그거에 대해서도 치하를 하고 미국인의 자유를 위한 그 용기 이런 것을 취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연설도 33회 뜨거운 박수를 받고 그리고 저 뒤에 방청객들까지 모두 기립박수를 막 여러 번 받았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 미국인들 모든 국민들 가슴에 이승만 연설은 완전히 딱 제대로 어필됐다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또 웅변을 잘했답니다. 거기다 영어에 또 얼마나 능통합니까? 그러니까는 팍팍 그게 다 치워와서 이제 강경하긴 했어도 어찌 됐든 다른 부분에는 완전히 일치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에 원조를 해라 이거예요. 한국군을 강화시켜야 된다. 앞으로도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군이 강해야 된다. 우리가 최전선이니까 그러니까 한국군을 지원해라. 원조를 해라. 의해서 막 주장한 거죠. 비록 강경했지만 어찌 됐든 듣는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 그 연설에 모두 공감했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하고 맞다 하고 그때의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도 일화가 많습니다. 두 사람이 많이 다퉜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저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우려면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을 꼭 해야 되니까 그것을 하라 하고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은 일본과는 안 돼 이렇게 상종 안 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화가 나가지고 아이젠하워가 뭐 옆방으로 가버리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승만 또 대놓고 고얀 사람이라고 또 화를 내고 그랬더니 막 대놓고 화내고 그랬는가 봅니다. 자 그래도 이제 아이젠하워가 화를 풀고 들어와가지고 그래 그거 문제는 그럼 좀 보류하고 다른 문제 토의하자 이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나 지금 외신기자 클럽에 연설하러 가야 돼 하고는 그냥 나와버렸다는 거죠. 이 정도였어요.
이렇다고 해서 뭐 미국하고 막 등이 져버리고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정도 해도 될 만큼 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의 존경을 좀 받고 있고 또 미국의 모든 종교 세력의 또 지지도 받고 또 워낙에 이제 반공투사로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볼 때 왜 공감을 했냐면 당연하거든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자유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 이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가서 중국을 정벌해버리고 토벌해버리고 공격하고 싶지요. 그게 안 돼서 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은 절대적으로 다 옳다는 걸 미국 전체 국민들이 다 인정하는 거고 또 정치계에서도 받아들여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아이젠하워 두 대통령이 서로 의견 충돌이 난다 하지만 그쪽도 이해하지요. 한쪽에서는 한국, 일본이 힘을 합해야 된다. 그 말도 옳지 않아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내가 있는 한은 안 돼. 이것도 또 인정될 만하거든. 왜 그러냐면 한국과 일본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금방 해방됐는데 금방 또 좋아라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충돌을 해도 충돌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예예예. 노투사 이거 참 어쩔 수 없구만. 이 정도지 뭐 어떻게 하고 할 형편은 아니었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드러난 게 어디냐? 영웅행진을 한 데서 드러납니다. 영웅행진. 그건 뭐냐면 이제 뉴욕시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미국의 영웅들이 그 뉴욕시에서 영웅행진 카퍼리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상이 이제 린드버그가 조그만 비행기 타고 세계 일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래서 영웅행진했고 또 메가더 원수도 영웅행진했어요. 6.25 전쟁 가운데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더 원수를 해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임당하고 뉴욕에 와서 영웅행진을 합니다. 귀국했을 때 뉴욕시에서 이제 영웅행진을 했는데 이 영웅행진을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영웅행진을 하게 되면은 뉴욕에 영웅행진을 하게 되면 연도에 100만이 넘는 이런 인파들이 나와서 대환영을 하고 그리고 높은 빌딩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색종이 막 뿌려지죠. 그 속을 카페르드 하는 겁니다. 그 앞에는 3군 군악대가 또 인도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영웅행진이다. 이런 것이 영웅들만 하는 행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미국 시민들이 볼 때도 이승만 대통령 영웅이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뉴욕 시청에 도착하니까 또 벤프리트 장군이 기다리고 있다가 또 환영사랍니다. 벤프리트 장군은 누구입니까? 바로 6.25 전쟁 그 연합군을 이끌었던 사령관 아닙니까? 그래 또 환영사하고 결국 자유를 위해서 공산진영과 싸웠던 투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또 미국에 갔을 때 5천여 명의 그러니까 참전 용사들이 또 대환영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갔다 와서 뭐가 체결되느냐? 바로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됩니다. 상호방위 조약. 트루만 대통령 때는 안 됐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상호방위 조약이 이제 체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군이 정식으로 주둔하고 한국에 이제 원조를 하는데 아무튼 그 뒤로 이제 미국이 한국에 얼마 원조를 하느냐? 1년 예산 70%를 무상 원조로 원조를 했습니다. 70%. 자, 그리고 또 미군들이 그 쓰는 돈이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그게 20%.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예산 90%를 미국에서 대해서 10년 이상을 먹고 살았다 이런 거죠. 그 뒤로 이제 차관, 유상 차관 이래 가지고 아주 이자도 없이 장기 저리로 해 가지고 빌려주는 게 있어서 그건 갚으라고. 그러나 이제 무상 원조가 아무튼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주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기아를 벗어난 거예요. 기아를 벗어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한번 가서 그냥 그렇게 하고 와도 이제 그런 것이 있었죠. 자,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서는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애를 써가지고 그거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거 지금도 그 혜택을 보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남과 북이 지금까지 전쟁 안 하고 이마에 지나왔고 그것을 또 바탕으로 해서 한국은 또 선진국 진입을 한 겁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상호 방위조약.
그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찌됐든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으로서 훌륭하게 했다. 역할을. 그러나 이제 뭐 4.19니 뭐 어째 독재를 어떻게 하면서 폄하돼 버리고 그냥 역사에 지워지다시피 하고 이렇게 됐지만은 그보다 훨씬 10배 20배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 이제 부인이 프란체스카 뭐 도너에서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호주 아니고 저 독일 옆에 오스트리아.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엄청난 전략가. 전략. 한마디로 그냥 구두쇠처럼 전략한다 이거죠. 예,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이승만의 전공은 국제법이었어요. 국제 정치 그쪽. 그래 이제 부전공이 미국 역사 서양사였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논문이 1912년에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정시로 출판됩니다. 한국인으로 이제 최초죠.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미국의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럼 미국 하와이에서 한국 최초 남녀공학 학교 한인 기독 학원을 또 설립해서 이제 거기서 한글도 가리키고 인재를 양성하려고 애를 썼지요. 그때부터 참 옛날 이야기네 이거.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있으면서도 국적이 없었어요. 무국적자. 중국도 미국도 국적을 가지지 않았어. 왜 그러냐 한국이 곧 독립할 것인데 무슨 국적이 필요 있나 이렇게 하고는 국적을 안 가졌단 말이야. 정치학을 전공한 그런 이제 학자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전체 국제적인 감각 시각이 그때도 컸다는 거죠. 굉장히 넓고. 예,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일본이 진주만을 이제 기습하기 전이죠. 그때 일본 내막기라는 책을 쓰게 돼요. 일본 내막기. 그러니까 그 책 내용에는 뭐냐면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 말도 안 돼. 그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이래가지고 흑평을 받았어요. 그런데 3년 있다 정말로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유명해져 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야말로 외국인으로서는 참 베스트셀러를 미국에서 쓴 사람이다. 그래서 이미 그때 이승만 그냥 유명했어요. 미국 자체에서. 그리고 임시정부,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요. 그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 주석 앞에 주석을 지낸 이가 바로 이승만 주석입니다. 이승만 주석.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김구 주석이 그 자리를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중경 임시정부에 그런 요청도 하죠. 일본에 선전포고를 해라. 그렇게 해서 바로 2차 대전 거기에 참전을 해야 된다. 그래야 승전국 입장에서 참여하게 된다. 근데 이건 이제 외교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 거는 사실은. 그 임시정부에서 몇 명 이렇게 전투에 몇천 명 참전한다고 해서 뭐 참 이기고 일본을 꺾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할 때 명분이 되는 거예요. 승전국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에서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일본에. 그런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은 널리 보고 깊게 보는 그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독립을 논의하고 이럴 때 굉장히 그런 저런 것이 다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런 것이 미국인들한테 각인되고 또 책을 낸 거 이런 것이 그 내용 같은 것이 미국인들 읽어보고 그들이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카이로 선언문도 막 나오고 그럴 때니까 한국에 이제 신탁 통치를 하느냐 마느냐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독립을 쟁취한다. 또 한국민의만의 정부를 가지겠다. 이런 것도 국제에서 이제 허락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쟁취를 한 것입니다. 그런저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정치계라든가 그리고 또 교육계통 이런 데서 많은 지원을 했어요. 지지를 하고 그쪽에 친구들이 또 많았습니다. 많은 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게 볼 때 또 6.25 전쟁이 터지고도 그렇게 빨리 유엔이 참전을 하고 미군이 그렇게 지원을 한 거 이런 것도 바로 이승만 대통령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니까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빨리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몇 가지 요약해 본다면은 이승만 대통령 미국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다.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리고 또 미국의 이제 교회 개통 이런 데서 지원을 많이 받았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백인들 그 교회 믿는 것이 기독교 믿는 것이 44%로 반토막 났다 이러지만은 그 전에 60년 70년 아니면 40년 전에는 백인들은 거의 80% 90%를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 힘이 컸거든요. 근데 그들이 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서로 이제 친하고 그런 부분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좋은 게 또 뭡니까? 영어에 능통하고 웅변의 달인이었다는 거. 이런 것이 큰 힘이고요. 왜냐하면 영어를 능통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사귀고 뜻을 서로 통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지원받기도 쉽죠. 그리고 그는 미국이 그 당시 절대 필요한 반공투사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는 이제 전 세계가 공산권 민주권 해가지고 갈려가지고 싸울 때 아닙니까? 그 선봉에 또 미국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절대적인 반공투사가 필요하잖아요. 미국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은 절대적인 그 반공투사로서 미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힘없는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좀 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지나치면 안 되는 건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초석을 이제 바로 이승만 대통령 국권에 닦았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한국은 공산주의가 좋을까 무슨 뭐 자유민주주의가 좋을까 전부 혼란스러웠어요. 국내 자체가. 왜 그러냐면 막 해방되고 엉망인데다가 거의 또 대지주가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소작농이고 이렇게 되고 또 고리채로 너무 허덕이고 있었어요. 토지 분배 이게 엉망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때 민심 위반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다 기하선상이 있다 보니까 공산주의 하니까 전부 막 휩쓸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공산주의 다 똑같이 살고 똑같이 나눠서 같이 살자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는 그냥 솔깃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승만 대통령 그건 절대 아니다는 그 견해가 분명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라도 자유주의 경제 시장 경제 체제로서 나라를 건국해야 된다. 이런 그 신념이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끌었고, 그래서 한국만이라도 이와 같은 자유세계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그런 것이죠. 그 당시는 전부 혼란스러웠으니까 지도자들도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그땐 그럴 때예요. 지금은 공산주의 그때 그래가지고 망했지 나왔지만 그 당시는 안 나왔거든요. 그게 한편으로 좀 매력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지도급 인사들도 막 공산주의자 되는 사람 뭐 반공주의자 되는 사람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관이나 강요 이런 내각을 편중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이제 통합적으로 하려고 애를 썼어요. 초당파적이랄까. 막 그냥 그 독재하니까 막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혼란스러울 때 사실은 막 어떻게 보면 독재로 막 끌고 가도 될뚱말뚱한 그 시절입니다. 엉망이니까. 또 우리 국민들 수준이 무슨 자유민주 그런데 훈련이 돼 있습니까? 그때 전혀 안 돼 있죠. 그런데도 그래도 그는 이제 강요 내각 등등 모든 걸 편중 안 하고 통합적으로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시대치고는 굉장히 애를 쓴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이제 친일파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 뭐 친일파 해가지고 그 당시 똑똑하고 좀 공부 좀 한 사람 뭔가 일본하고 연관 없는 사람 없는데 전부 제거해버리면 나라 다스릴 사람이 없잖아요. 하다 미연장할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골라 쓰기도 한 거죠. 근데 또 이거 아세요? 그 이승만 대통령 내각이라든가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 국회 이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님 출신들이 대거 포진했다. 그러면은 뭐 승복 입고 머리 깎고 그건 아니에요. 다 양복 입고 머리 길는 거죠.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일본 불교에 영향 받아가지고 한국에 이제 대처성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인이란 말이야. 근데도 스님들이 대거 포진했다. 왜? 도대체 좀 배운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 그럼 스님네들이 많이 배웠냐? 스님네들은 그 당시 이제 그 유학생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 아래 버머사 쪽만 해도 일본이라든가 뭐 독일이든 어딘 유학생이 스님네들이 유학생이 60명이 나왔다 그랬다 이거죠. 60명.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 지원이 좀 끊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가는 쪽쪽 가서는 와서 돌아오니까 대처성이 돼버리더라 이거죠. 일본 불교 거치고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서 중단됐다 이런 말도 있는데 한 사찰에서 유학생이 60명 나왔다 이거예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각절 이거 따져보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계를 진출하게 돼요. 그래서 우선 그냥 언뜻 떠오른 것만 해도요. 재헌국회, 유성갑, 최범술 이런 분 이제 재헌국회 이런데 최범술 하면은 일본 유학파고 한국의 다도를 역수입한 사람이죠. 그 당시 다솔사 이제 주지를 했는데 그리고 재헌헌법 이것을 이제 제정하는데 참여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2대 국회 이럴 때는 이종욱, 허영호, 박성아 이런 분이 또 국회 가고 또 김범린 이분은 그 당시 이제 문교부 장관하고 또 민의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동대 총장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이요. 뭐 이종욱이니 뭐 박성아니 김범린 처음 독립운동했습니다. 상해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승만 대통령하고 연이 있어요. 다. 만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만당. 그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만의 한용운 그 정신을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중심에 만의 한용운 스님이 있어요. 33인 중에 한 분이죠. 만의 한용운 스님은 33인 중에 한 분이고 공약 3장을 썼고 그 다음에 3.1 독립운동은 대표가 손병입니다. 천도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모든 걸 계획하고 공약 3장을 쓰고 그리고 주도하고 했던 이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한용운 스님입니다. 이제 만당의 대표죠. 한용운 스님인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일정과 싸우고 절대로 절개를 굽히지 않았던 그 분이 바로 한용운 스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용운 스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김범린, 아까 이종우 모두 이제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에요. 1950년도 이제 그때 전쟁 났잖아요. 그때 바로 내무부 장관이 누구냐? 백성욱 박사. 바로 이분도 스님이에요. 범어사 출신입니다. 부산 범어사 출신. 바로 내무부 장관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외에도 독립운동은 했던 분들 뭐 백초월 그리고 김성숙 선생 같은 경우 다 그 스님네들이거든요. 그리고 33인 중에 한 분이었던 용성 스님 그런 경우 뭐 그분은 이제 정계로는 안 나갔지만은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리고 또 윤포산 스님 같은 경우도 독립운동 자금을 대고 하여튼 스님네들 직접 나간 사람도 있고 아까 상해에 드나들면서 직접 활동했던 사람도 있지만은 뒤로 몰래 이렇게 자금을 대고 이런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또 어떤 이는 이제 정계에 이렇게 진출하고 그랬죠. 이승만 대통령 자기 종교하고 상관없이 나라의 모든 인재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건국하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공산권으로부터 공산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민주국가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열망하고 애를 쓰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습니다만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불교 같은 경우 임진왜란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그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저항을 하고 다 그래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그에 반해서 월남 한번 볼까요? 월남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이 잘못돼 가지고 그만 월맹 좋은 짓만 잔뜩 하다가 월남 쫄딱 망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앞에 나와서 뭐 분신하고 평화 자유 이렇게 하다가는 월맹에 이용당하고 월남 망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그래도 한국의 종교인들은 그 위기에 닥치면은 자기를 버려가지고 나라를 구하려 했다는 거 그나마도 그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무튼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승만과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감사합니다.